여행 100일차 후기 영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과 다르게 제가 쓸 수 있는 아랍어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냥 단어 정도만 얘기하긴 하지만 문장으로는 아직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로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들과 조금의 의사소통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보딩할 때 뭐 자리 안내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뭐 짐을 올려야 하거나 내려야 하거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서비스 할 때도 물건 팔고 할 때도 조금씩은 소통이 돼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건 화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손님들이 내리실 때 인사하는 영상을 찍곤 했었는데 1월 달에는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그렇게 밝게 인사하지도 않았고 뭔가 그거를 별로 찍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화가 많아져서 좀 친절한 승무원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저한테 당연히 잘 해주시는 승객분들한테는 저도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되게 친절하게 잘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서까지 제가 굳이 친절함을 베풀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나름 친절해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친절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 얘기를 해보자면 건강. 일단 제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어서 이게 조이닝 하기 전에 다쳤었던 건데 조이닝을 해야 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충분한 회복기를 가지지 못한 채로 조이닝을 하면서 트레이닝 내내 구두를 신었고 지금까지도 구두를 신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리가 간 건지 뭔지 그래도 다친 직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다만 여전히 발이 심하게 아프고요. 저희 유니폼이 바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항상 압박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 바지를 입어요. 근데 이 압박 스타킹을 안 신고 정말 평소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정말 5분이라도 막 마트를 가려고 잠깐이라도 걷는다 하면 발이 정말 미친 듯이 아프고 종아리가 너무 땡겨서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아파서 걷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이 발이 다쳐서 이렇게까지 아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또 무슨 증상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확실한 건 다친 쪽 발이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뭐 가끔은 구두를 신는 게 오히려 구두를 신고 압박 스타킹 신고 그렇게 있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때가 있을 정도로 평소에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이 좀 별로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일단 비행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에요. 한두 달 정도 만에 5kg가 빠졌어요. 누가 비행하면 살찐다 그랬냐. 진짜 저 지금 5kg가 빠졌는데 이게 절대 안 쪄요. 계속 미친 듯이 빠지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먹고 하면서 이 빠진 5kg인 이 상태를 지금 유지하는 정도인데, 하루 이틀만 밥을 제대로 잘 안 챙겨 먹거나 조금만 먹게 되면 또 미친 듯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최대한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살이 많이 빠져서 기력이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달엔 새벽 출근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막 이때 일어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퇴근을 하고 와서 오후에 자고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또 일을 하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좀 시간이 난다, 쉬는 날이다 하면은 그냥 어디를 나가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자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시체처럼 그냥 잠만 자요. 진짜 계속 잠만 자고 계속 침대에만 있고 엄청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지금 요즘에 향수병이 많이 와서 한국을 못 간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울기도 많이 울고 하고,
그냥 드는 생각이 제가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나. 그냥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비행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향수병 때문인지 아니면은 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서 향수병도 오고 이렇게 무기력증도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요즘은 좀 많이 우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잘 지내요. 재밌을 때는 잘 놀고 하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우울해졌달까? 금방 한국 갔다 오면 뭔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한국을 언제 갈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괜찮아지겠죠 뭐. 그리고 일단은 이제 3개월이 되면서 비행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저희 비행기는 일단은 작은 비행기여서 크루가 4명밖에 타지도 않고 포지션도 저는 항상 오른쪽 사이드만 하거든요. 그래서 앞 오른쪽 포지션, or 뒤 오른쪽 포지션 이게 R1, R2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2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비행기가 작고 하다 보니까 막 멀리 가는 노선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너무 금방금방 서비스가 끝나고 그냥 랜딩하고 그리고 다시 퇴근하고 다시 출근해서 금방 뭐 끝내고 다시 랜딩하고 퇴근하고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딱히 어렵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일을 어느 정도 지나고 손에 익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그래도 한 달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영어로 모든 거를 진행을 해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그때만 해도 앞에 뒤에가 2개가 포지션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 뒤쪽에 있는 거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한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 솔직히 트레이닝 받으면서 배웠었던 거는 거의 무용지물일 수준으로 실전을 들어가면 그냥 아예 새로워요. 너무 배워야 할 게 많고 솔직히 지금까지도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아직도 모르겠는 거 투성이고 그리고 영어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영어는 솔직히 항상 얘기하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원어민들도 아마 계속 배울걸요? 솔직히 저희도 한국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때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 그거 배워야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듯이 영어도 무한으로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큼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제 생각보다 덜 중요해요. 말이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은 저희는 승객의 거의 한 80% 이상이 아라빅 스피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비행기에서 특정 노선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보다는 아라빅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뭔가 영어가 별로 그렇게까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크루들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브리핑을 할 때나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메디컬 이슈가 있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거나 해결을 해야 할 때 이거를 내가 다른 크루들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없으면 오해가 커지고 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거를 잘 얘기를 천천히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일단 제가 엄청 당황을 해서 저는 항상 영어를 할 때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버벅버벅 하다 보니까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나 지금 이해 못해서 다시 얘기해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말 정말 많이. 영어를 못하면 알아봐도 일단 못하는데 영어까지 못해버리면 쓸모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을 왜 하러 왔어? 돈을 쉽게 벌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영어는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희 항공사 제외하고는 아마 다른 항공사들은 아라빅을 거의 안 쓰고 거의 뭐 영어를 쓴다거나 할 텐데 그런 곳이라면
평소에도 영어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저희 항공사보다는 훨씬 더 영어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진짜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원어민들처럼 얘기할 때까지 열심히 해봐요 진짜. 일단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나 영어를 너무 공부를 안 해. 그냥 막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도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전 적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는 웬만한 항공사들 다 같을 것 같은데 팀 비행이 아니고 매 비행마다 크루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처음 보는 애고 얘도 처음 보는 애고 얘랑은 한 번 했었던 애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얘랑 좀 얘기를 하고 좀 친해져야 일을 할 때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언제 자든 잘 잘 수 있고 뭐 레이오버를 가게 되면 어디에 있든 잘 잘 수 있고 상황이나 시간에서의 적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데 냄새에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동 국가의 항공사에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면 정말 냄새에 정말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비행을 갔다 왔는데 오늘 기내에서 정말로 이게 정 냄새가 나가지고 기내를 점검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는데 돌아다니기가 싫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숨 참고 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게 어디에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승객분들한테 나는 건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새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새로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냄새에도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비행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거 뭐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냥 요 근래에 든 생각은 너무 새벽 비행이 계속 몰려있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일단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요. 그래도 한 달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적응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막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진짜 그거는 못할 짓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을 하면서 힘든 거는 제가 아라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라빅을 쓸 줄 몰라서 받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힘들긴 합니다. 솔직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욕을 최대한 안 하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거 모두가 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게 힘든 일인 것 같죠? 네, 참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다른 항공사에서는 겪을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이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사우디아 체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이 나라에 오시길 바랄게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여전히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건 제가 승무원이라는 거예요. 전 아직도 유니폼 입은 제 모습이 낯설 때가 있고요. 승객의 입장이 아닌 승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 자신이. 하물며 비행기에서 이렇게 복도로 걸어다니면서 자는 승객들 잘 자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할 때만 해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요. 이게 너무 낯선데 너무 좋아요. 비행 자체는 너무 제 천직인 것 같이 너무 잘 맞고 정말 저는 하물며 그 카트를 이렇게 손에 잡는 그것마저 행복하고요. 컴파트먼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비행 자체는 정말 천직이라고 이게 천직이구나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이 낯섦이 너무 좋습니다. 이 느낌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비행을 하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직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아무리 화가 나도 밖에 창문을 보면 너무 예쁜 뷰가 있어서 기분이 다 풀려요. 뭐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갤리에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봐요. 밖을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다 풀려. 낮 비행은 진짜 푸르고 하얀 하늘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밤 비행 때 기장님실에 이렇게 체크하러 들어갔을 때 보면 별이 진짜 바로 이렇게 코앞에 있는 것 같고 이 별이 정말 수십만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가까워서 진짜 이게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볼 때마다 그냥 경이롭고 와, 내 직장이 여기에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만 해도 하늘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아, 오늘도 진짜 하늘 엄청 예뻤거든요. 진짜 그 노을 질 때도 너무 예쁘고요. 해 뜰 때도 너무 예쁘고요. 해가 다 뜨고 난 다음도 예쁘고요. 해가 다 지고 난 다음도 예쁘고요. 비가 올 때도 예쁘고요. 눈이 올 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그냥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합니다. 여전히. 근데 일단 제가 3달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생전 여러분 남한간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전 일단 없거든요. 근데 비행을 하면서 그런 데를 가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비행을 3달을 했지만 정말 아직도 가볼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고 여전히 와, 내가 정말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구나. 이걸 정말 깨달을 정도로 세상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아요. 진짜 음식도 정말 다양해서 살다 이런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게 맛있네? 이런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더 많은 데스티네이션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아직까지는 또 이것도 장점 중에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3달이 되면서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또 영상을 찍는다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지만 평소에는 아이라인 아까워서 아이라인 안 그리고 그냥 검은색 섀도우로 그냥 찍찍 이렇게만 가고 쉐딩도 안 하고 막 그러고 다니거든요. 이제 막내에서 벗어났다고 살짝 막 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스프레이도 안 뿌리고 다녀요. 이런 부분도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거. 옛날에는 막 어떡해 이러면서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옛날에 막 볼터치도 원래 저 안 하는데 볼터치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해도 뭐 아무도 뭘 안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근데 힘들어. 비행 끝나고 한 10시간밖에 못 쉬고 바로 다음 비행 가야 되는데 언제 볼터치를 바르고 앉아있어. 난 못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이 아플 정도야. 100일차 후기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자막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뭐 다음에 또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